19일 현재 원도시민 서동구 선거구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내년 총선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서동구 선거구 출마 예정자를 짚어봅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절반이 12월 중순인 현재까지 70% 수준의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예산 집행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올해 부산 시민들의 건강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낮아졌고 걷기 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율은 전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평균 10.3cm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진 부산 지역 예비 후보는 18일 기준 모두 52명입니다. 원도시민 서동구 선거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8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선거레이더 이번 시간에는 내년 총선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서동구 선거구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시민 서구와 동구는 내년 총선 1개의 선거구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병길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곳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6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등 모두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여당 소속으로는 4년 전 안병길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였던 곽규택 변호사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구 자문위원인 박홍배 씨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야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유순희 전 부산여성신문 대표이사도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이영풍 전 KBS 기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임준택 씨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영욱 전 동구청장이 주자로 나서 표박狩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정도영 생활경제연구소장이 출사표를 던지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선 서동구 선거구. 내년 4월 총선 본선행 티켓을 놓고 여야 모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매년 정부를 포함해 행정기관들은 한 해 쓸 예산을 전년도에 미리 계획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 편성합니다. 가정으로 보면 한 해 살림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연말을 맞아 부산 지자체 예산 집행을 분석하고 또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먼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부산 지자체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해봤는데요. 부산의 16개 구군 중 절반이 12월 중순인 현재까지 70% 수준의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장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월 18일을 기준으로 본 지자체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사용 가능한 예산 13조 1,050여 원에서 11조 6,790억 원을 사용해 90%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 상황은 다릅니다. 기장군은 예산 9,840억 원에서 2,630억 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73.3%에 불과한데 부산 시내 구군 중 가장 저조합니다. 기장을 비롯해 서구와 영도, 강서, 사상, 동구 등 8개 지자체가 집행률이 70%대에 머물렀습니다. 구군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모두 2조 1,000억 원. 부산 시민의 세금이 제때 사용되지도 못하고 금고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균형 재정 원칙이라는 것은 번 돈은 다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2월 중순까지 한 4분의 3도 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현재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돈이 활용되지 않고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집행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됐는데 지난해 남구와 서구의 예산 집행률은 70%대에 머물렀고 기장구는 68.4%라는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장을 포함해 울주, 구례 등 광역시에 포함된 군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60%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광역시는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일부 등을 구군의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데 광역시 내 군 지역의 경우 이 교부금뿐 아니라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보니 예산 규모가 커지고 이 자체가 특례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이제 집행을 하는데 투자 사업 예산 자체가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이가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대규모 이제 공사권이 많은데 일단 지금 최대한 부서 예산은 이제 집행을 지금 하려고 이제 진행 중이고 공사가 이게 진행이 좀 어려운 거는 내년 2월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제때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 이어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경북 봉화군에는 진짜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북유럽에 온 것처럼 아름다운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분천 산타마을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지붕의 건물들과 갖가지 크리스마스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 일대에 조성된 분천 산타마을. 핀란드의 대표적인 관광지 로바니에미 산타마을을 본따서 조성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시골 작은 분천역을 활용한 관광 테마를 찾던 중 산타를 이용한 사계절 테마 마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한겨울 산타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0회째를 맞이하여 산타 마을 정감에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겨울 축제 기간에만 매년 1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이 찾는 겨울철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의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산타 마을이라서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그런지 날씨도 좋고 여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산타클로스의 고향인 핀란드에서 초청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마을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며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공인 산타는 크리스마스까지 이곳에 머물고 이후에는 산타가 위촉한 마을 주민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밖에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놀이를 비롯해 알파카 먹이주기 등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킬링 컨텐츠로서 관광객들의 동심을 일깨워줄 핀란드 공인 산타 초청 행사인 산타가 나타났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봉화 분천 산타 마을에 놀러 오세요.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은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의 불청객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남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소민 경장과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민 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겨울철만 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란 어떤 걸 뜻하나요? 블랙아이스란 영하의 기온에 녹았던 눈이나 이제 빗방울이 아스팔트 노면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은 아스팔트 위에 이게 생길 시에는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으로는 운행 전에 스노우 체인 등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빙판길 위에서는 최소 2~3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해서 평소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 넓게 유지하고 감소하고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만약 운전 중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블랙아이스는 일단 대처법이 따로 있는데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핸들을 유지하거나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게 도움이 되며 엔진 브레이크나 조속 기어를 사용해서 제동해야 하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평소에 운전할 때는 보이는 장애물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블랙아이스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결빙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 운전을 해야 함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대비해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경찰서 교통안전교회 이소민 경장과 함께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위험 음주율과 연간 음주자 고위험 음주율이 지난해보다 각각 1.5%, 0.9% 감소했습니다. 걷기 실천율은 지난해보다 0.3%, 건강생활 실천율은 0.7% 높아졌습니다. 흡연율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은 높아져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 수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평균 10.3cm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3mm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 연 3.15mm, 남해안 연 2.71mm 순이었습니다. 해양조사원은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과 최근 10년간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1.3배 정도 해수면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대구가 미포 오거리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안전패스를 설치합니다. 현재 해당 도로는 미포에서 바다내음 공원 쪽으로 오갈 때 보행동선이 길어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입니다. 구는 달맞이 방면 횡단보도를 재배치해 신호등을 설치하고 무단횡단이 잦은 곳은 안전펜스를 올해 안까지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부산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사업의 연구 5개 과제에 대한 최종 발표회를 엽니다. 치안 리빙랩은 자치경찰 제도의 리빙랩을 접목해 생활 주변 치안 문제를 참가팀별로 직접 실험하고 개선안을 찾아 치안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올해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LED 주차장을 비롯해 해운대 경찰서에서는 재개발 지역 등 공폐가 출입 예방 스티커 개발, 부산진 경찰서는 어린이 공원 환경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가 2023년 부산시 의료관광 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시 의료관광 추진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관광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와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부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부산참여연대가 2024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사업과 부산시 홍보에는 큰 예산을 배정했지만 사회적 경제 분야 전체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억 8천만 원가량을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